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줬다는 수십억 원어치의 말들은 빌려준 걸까요? 사준 걸까요? 최순실 씨 재판부는 준 거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준 게 아니고 빌려준 셈이다 했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준 것으로 봤습니다. 뇌물로 본 겁니다. 이 판결은 다가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 판결에 영향을 줄 텐데 이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먼저 기상센터로 갑니다. 솔릭은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한반도를 떠난 것 같은데요. 자, 오수진 캐스터, 솔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한반도를 떠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전남 목포에 상륙했던 태풍은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며 통과하다가 지금은 동해상으로 완전히 물러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지나갔지만 북동풍이 계속 들어오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1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 강한 바람이 또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부딪히면서 강원도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강한 비바람이 잦아들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갑자기 느려졌어요. 방향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당초 예보와 많이 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주도 부근을 지날 때만 해도 태풍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 초속 5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산간 지역에는 1200mm가 넘는 기록적인 강우량이 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제주도를 지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느려지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마론이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끌어올리면서 본래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솔릭이 보다 일찍 방향을 틀게 된 건데요. 때문에 남쪽으로 치우쳐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태풍 제비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일단 제비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태풍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타이완 부근에서 열대저압부가 생성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태풍으로 발달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열대저압부가 힘을 얻어서 태풍으로 발달하게 될 경우에는 19호 태풍 솔릭 그리고 20호 태풍 시마론에 이어서 21호 태풍 제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태풍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날씨까지 알아볼까요? 이번 태풍 지났으니까 좀 시원해집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번 태풍이 이렇게 많은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말부터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또 비 예보도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참고로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열대 해역이 뜨거워지면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을에 태풍 1개 정도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계속해서 태풍 정보, 기상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